18가지의 전개로 많은 퍼즐 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은호가 누구의 아들인지, 왜 해숙이 그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소미가 왜 그렇게까지 은호와 낙준에게 집착했는지도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정구, 그리고 소미. 은호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비극의 중심엔 이 두 인물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과연 이들은 어떤 과거를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드라마에 뿌려졌던 단서들과 떡밥들을 바탕으로 강정구, 소미, 낙준 사이의 50년의 진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보았습니다. 50년 전 눈이 내리던 조용한 겨울, 해숙은 5살 은호에게 말하죠.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그리고 교회 앞 벤치에 아이를 남긴 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간직한 여자 소미가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 은호를 보게 됩니다. 내 아이야, 틀림없이 돌아온 거야. 착각이었지만 소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데려가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껏 돌보며 짧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미의 연인이자 현직 형사였던 강정구가 나타납니다. 잘됐다. 이놈도 팔자. 그 말에 소미는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강정구가 강제로 입양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를 키울 형편이야? 그 말과 함께 아이는 사라졌고 그 뒤 돌아온 강정구의 손엔 두툼한 돈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는 똑같은 눈빛으로 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 돼. 이 아이는 안 돼. 소미는 울부짖었지만 강정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줄 테니 입 다물어. 그날 밤 소미는 은호를 조용히 깨워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줍니다. 교회로 가. 엄마가 거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은호는 눈보라 속에 맨발로 달려나가 교회에 도착했지만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은호가 추운 겨울밤 교회 앞 벤치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강정구였습니다. 눈 쌓인 도로 옆 쓰러진 아이를 보고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됐네. 그게 아이를 본 첫마디였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까운 야산으로 아이를 데려가 삽 하나로 조용히 땅을 팠습니다. 이건 내가 초래한 일도 아니고 이제 와서 들키면 내가 망해. 마치 쓰레기를 처리하듯 아이를 묻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 한 개피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도시 한켠에 실종 신고가 올라오고 은호의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강정구는 너무나 차분하게 수사에 착수합니다. 나 여기 CCTV 확보해. 여긴 내가 수색하지. 저쪽 골목부터.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디는 곳은 단 한 군데. 은호를 묻은 장소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장 찾지 못할 만한 장소들만 수색 명목으로 떠벌리며 애가 사라진 게 어디 한두 건이냐? 주변 경찰들을 홀리듯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아버지 낙주는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형사님.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때 강정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런 실종은 추적이 오래 걸려요. 뭐 자료를 정리하고 사람 돌리려면 말이죠. 그 말에 낙주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정구는 그 돈을 받자마자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놓고는 단 한 번도 은호를 찾기 위해 진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 하나, 들키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더 받아내는 것. 이후에도 낙주는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가고 밤마다 강정구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쪽은요, 시간 이야기예요. 지켜봅시다. 그리고 강정구는 낙준이 돌아서면 그 뒤에서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은애는 입이 없지. 그날 이후 강정구는 태연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이를 찾겠다는 아버지에게 얼마를 더 뜯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미. 소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데려왔던 은호가 죽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든 게 강정구와 자신이라는 것도 그 죄책감이 패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바로잡고 싶었어요. 아무도 몰라도 너만은 무너져야 해. 소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형사 강정구의 비리를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그는 아이를 돈으로만 봤어요. 그 아이들은 사람이었어요. 모발장은 그렇게 접수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정구는 사면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경찰 조직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소미는 강가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해가 지고 강물엔 붉은 노을이 깔렸고 소미는 풀꽃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마치 물속이 자신을 받아줄 유일한 위로인 양 조용히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건너편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낙준. 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낙준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물살 속으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휘청이며 마침내 낙준은 그녀를 두 팔로 끌어안고 간신히 강가로 끌어올립니다. 그녀의 이름도 사연도 몰랐지만 그 순간 낙준은 자신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미는 살아났지만 그 순간 충격으로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이도 강정구도 은호의 얼굴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낙주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았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혹시 은호라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렇게 며칠, 몇 달, 그리고 어느 밤 내리는 비를 뚫고 아이를 봤다는 제보에 뛰어가던 그는 골목길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로 낙주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낙준의 사고 소식을 들은 해숙은 무너졌습니다. 은호는 죽고 남편은 다리를 잃고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해숙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잃게 만들었고 남편도 잃게 했고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그날 이후 해숙의 머릿속에 은호란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망각은 해숙이 스스로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낙준까지 죽는다.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 은호를 기억하면 모든 고통이 되살아났고 그 기억을 껴안은 채로는 누구도 지킬 수 없었기에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그 이름을 봉인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시간까지 대신 살아내기 위한 깊은, 아주 깊은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은호는 세 사람 모두의 삶을 바꿔놓은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지으며 살았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쫓다 부서졌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이라는 이름 아래 이름 없는 진실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화에서는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겠죠. 진실은 너무 늦게 밝혀졌고 기억은 너무 일찍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또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우고 과거를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은호의 죽음 뒤엔 이토록 많은 사연과 고통이 숨어 있었고 그걸 견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